그래서 제가 이제 등신 외교라고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게요.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23일 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 우리나라 그 강경화 외무장관이 중국에 갔죠.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가 또 중국에 가서 공산당 대회에 참가했어요. 무슨 코민테론 뭐 위원입니까? 민주당이 왜 거기를 갑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났고 28일에는 스리랑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뉴스를 보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 그레이트 게임 속에서 어떠한 국제적 움직임이 있는가를 읽으려면요. 사건을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보려 하지 말고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서 입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추미애 대표가 중국 지도부에 북위협 속의 한중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강조했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중국이 북한이랑 군사 동맹을 맺은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중국하고 북한이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동맹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를 보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는 그 철도가 한반도를 통해서 서울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방패막이로 해서 그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해갖고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자유민주주의과 국경선을 맞다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철도가 북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고 천지가 정조를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한국의 인천과 평택 이쪽으로 배를 통한 교류를 함으로써 한국을 섬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남북 통일의 큰 장애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현 정권은 전부 중국에 붙어가지고 지금 미국을 견제하려 들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린 남북 통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8.15 축사에서도 본인의 힘으로 선언을 했죠. 우리는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도 무력에 의한 방식, 어떤 그 방법으로도 북한의 정권을 전복시킬 의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따라서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친중 정책,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대북 지원,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 외국 외신에게 인터뷰했던 내용, 이 내용 등등을 쭉 보면은 우리나라 정권은 지금 남북 통일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로 항상 추구하는 것은 남북 통일인데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통한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미국이 가장 경계하고 좋아하지 않는 국가들을 만나면서 외교를 펼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청난 외교적, 경제적 보복이 올 것을 초래하게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우리나라의 전쟁과 경제 위기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현 정권의 바로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전쟁과 경제 불황을 원하고 있어요. 말로는 청소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지만 청소년 일자리를 없애고 있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를 부르고 있죠. 자, 보실까요? 아까 만났던 대통령들이 왜 위험한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말했던 인도태평양 방어선이라는 것은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중국이 지금 남태평양 남중국해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서 그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을 세멘트를 부어서 만들면서 자국의 영토화 시키면서 공해를 중국의 영해로 바꾸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물론 국제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 일본, 호주가 힘을 합쳐서 삼각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삼각동맹에 대해서 중국이 현재 만들고 있는 그런 대비책으로 바로 스리랑카, 중국, 파키스탄, 확장해서 우즈베키스탄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이 제안한 SCO, 상하이 국제협력기구의 멤버이기 때문이죠. 이 국가들과 만난다는 것은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주요 주축국인 인도, 일본, 호주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났던 국가들이
바로 인도태평양 방어선의 주요 회원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대 동맹 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한미 군사동맹을 파기하겠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인터뷰에서도 이미 한미일 군사동맹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지는 많은 그런 외교 정책이 이미 반미 노선을 택하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지. 또 다른 외교를 볼까요? 미군 주둔 반대. 이거는 뭐 지금 현재 그 좌파 단체들, 문재인을 지지하는 좌파 단체들, 그다음 민주노총, 정교조 등등의 이러한 단체들도 지금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반미 데모를 엄청 세게 했었죠. 그랬는데 이런 데모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관료들조차도 바로 이렇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적인 의견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옆에 같이 서서 그 한미 정상 그 공동 기자회견 때에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방어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처음 듣는 제안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래갖고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CNN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바로 말했던 우리나라 대통령은 지금 한미 군사동맹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고 제가 단언코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 바로 전략자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개발 문제를 가지고서 뭐 국민투표라는 등, 뭐 위원회라는 등, 무슨 북한처럼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못하게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왜냐? 여러분들 그 신문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요. 북한에다가 그 핵발전 기술을 양성할 수 있게 자금과 기술을 지원한다고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를 짓지 않게 되면은 그 연구 인력들에 일어나는 실업자가 되겠죠? 근데 그런 남아도는 인력들을 북한으로 보내서 북한의 핵과학을 발전시키는 짓을 하겠다는 거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되면 서방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가만히 내두지 않겠죠? 우리나라를 테러 지원국으로 설정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북한만 테러 지원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테러 지원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단순히 핵발전소 개발을 중지시킨 것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들지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거 문제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핵 기술 테러 지원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뿐만 아니라 해외 수주에도 문제가 생겼었죠. 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핵발전소 개발을 안 하면서 이 주변 그 외국 국가들이 우리나라로부터 만들어진 많은 핵 발전 기술에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우리나라에다는 핵발전소를 지으라고 하면서 정작 너희 나라에서는 핵발전소를 짓지 않느냐? 혹시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주했던 많은 핵발전소들이 결국 중국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러냐면 핵발전소의 주요 자원은 우라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채굴되고 있는 모든 우라늄에 대해서는 철저한 통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우라늄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자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지 않은 범위 바깥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거나 혹은 우라늄이 거래가 되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엄청나게 과격하게 활동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 제재를 해도요. 자국이 독자적으로 마구 무력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러한 국제적 비난을 강조하고서라도 그냥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온갖 테러 활동과 무력 활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리고 모사드의 정보력, 그 다음 첩보 활동은 세계 1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사드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꼭 테러 활동이나 폭탄 테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경제에서 유태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 잘 아시죠?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장악하는 유태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인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핵 개발, 핵 에너지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정권이 하겠다 그러면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당장 금융 공격부터 들어올 겁니다. 아주 적대적인 금융 공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나라가 제가 경제 붕괴가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모사드는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 핵 인력, 그 다음 핵 자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문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